지금이 바닥이다. 글쎄요,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어허, 이거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몰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더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분양 우려로 인해서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하고 440억 원을 물어준 경우가 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440억 원을 물어주고 대우건설에서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440억을 물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왜 물어주고 포기했을까요? 공사를 하면 시공비를 받으면 되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바로 공사를 끝내도 시공비를 못 받을까봐 염려돼서입니다. 그렇다면 시공비를 왜 못 받을까요? 그건 분양이 안 되면 못 받죠. 왜 분양이 안 될까요? 고금리에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공을 하고도 전체 시공비를 못 받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회사의 생존 문제가 될까봐 포기한 겁니다.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 차라리 440억을 물어주고 깔끔하게 빠진 겁니다. 지금 PF 부실이 터질 위험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갈 시기라고 보는데요.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지방에서는 짓는 족족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쉽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현재 반토막에서 그 이상 더 하락하고 심지어는 70% 폭락 거래되는 지역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올 연말에는 미분양 가구가 10만 가구가 훌쩍 넘을 수도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는 장기간 길어질 것이다. 또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위험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서울에 2023년 올해 이 거래를 좀 분석해 보니까 거래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거래를 따져보면 10억 원 안팎의 아파트 그리고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많았습니다. 올해 1, 2월 달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는 62개가 거래가 됐고요. 양천구 목동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는 35건이 거래가 됐죠. 물론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많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미륙미성 3호 3차가 32건이 거래가 됐고요. 강동구는 고도그라시움이 31건,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 단지가 있습니다. 늘어난 단지의 특징을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출이 가능하고요. 입주 5년 이내에 신축이거나 또는 30년 된 재건축 초기 단지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 마포구에서 거래량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지가 바로 성산시형 아파트인데요. 시세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경우가 지난달 많이 거래가 됐고 3월 들어서는 10억 원 초반대의 59제곱미터도 다수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평균 거래가가 8억 2천만 원인데요. 월간 방문자 1위 아파트가 바로 이 시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입주해서 살기도 좋고요. 또 추후 재건축의 호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노원구 쪽을 가볼까요? 노원구는 월계동 미륙미성 3호 3차의 거래량이 32건입니다. 노원구 월간 방문자 1위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가 평균 거래가가 7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안전진단을 신청했죠. 전용 33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평수라고 하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는 지난달에 6억 원대의 급매물이 소진됐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7억 9천만 원까지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금리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단지의 특징들은 KB부동산 시세 9억 원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고분양가의 신축을 분양받지 않고 기존 아파트 중에서 그것도 가격이 급락 거래되는 곳만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강남구 쪽을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개포동 대치 2단지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6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강남권에서는 보기 드문 10억 원 이내 전용 면적 3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로 구성된 단지들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의 평균 거래가가 10억 2천만 원인데요. 역시 여기도 월간 방문자 1위 아파트의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1년 9월에 14억 9천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8억 원대 초반의 급매물이 나와서 이게 빠지고 이달 들어서는 거래가가 살짝 올라서 9억 원까지 뛰었지만 여기는 갭 투자는 별로 없었고요. 자녀가 없는 부부이거나 또는 독신, 직장인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로 샀습니다. 지은 지 30년가량 됐지만 관리가 잘 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했겠죠. 거래량이 늘어난 곳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입주 5년차 이내에 신축 아파트에도 수요자가 다시 몰렸습니다. 이 신축 단지의 경우는 2020년, 2021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인데 젊은 수요자들이 영끌 투자로 집값이 아주 급등한 뒤에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곳들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 하락이 많이 돼 있으니까 나름 지금인가 싶어서 들어가신 거죠. 바로 여긴데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KB 시세의 경우 8억 9천만 원 선인데 평균 거래가는 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 아파트의 이름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이렇게 목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긴 사실 목동이 아니고 신월동입니다. 목동은 이 에어리어가 목동인데 좀 거리가 여기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기가 신월동, 이 아파트가 여기 있죠. 아무튼 호가가 살짝 반등해서 9억 원 이상으로 뛰었는데 이달 들어서 10건 정도가 거래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지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서울 전체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지난 10년 평균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면 집값 반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V자 반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PF 부실이 언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 둘 터질지 모릅니다. 집값의 저점 인식으로 반발 매수는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대세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0에서 60% 급락 매물이 나오면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영끌 때처럼 아무리 특례 보금자리론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이자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보다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올해와 내년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로고프 교수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 생각에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택시장에 많은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로고프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히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3.5%죠. 기준금리가. 미국은 4.75%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한번 빅스텝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격차가 1.75%로 껑충 뜁니다. 지금은 1.25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6%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월의 이런 말로 인해서 환율이 22원 폭등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2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2월에 2.9%였습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28.4%입니다. 지금 전기세 때문에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에 역시 문 닫는 식당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뛰었죠. 2배가 뛴 것도 있고요. 2배가 훨씬 넘게 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던 정말 미친 듯이 급등했던 아파트가 다시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얘가
V자 반등을 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여러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표영호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정신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절대 지금 뛰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휘둘리시면 또 속습니다. 물론 물가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향 안정화가 활성화된다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은 저점 인식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은 아시죠? 을입니다. 좋아요는 행복이고요.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은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충성!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